자, 쭉 비춰주세요. 그쪽에서 저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누가 소리 좀 내줘 보세요. 신이 들리십니까? 들리네요. 예, 예, 그러면 오늘 계면연 명상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첫 번째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제가 명상의 기본 원리를 오늘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명상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1번 일체유심조. 무엇이냐면 마음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전부 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냈는가를 논리적으로 추구해서 공부를 하면 그건 교학이라고 해요. 이제 불교의 교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면 불교의 교리를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명상은 이제 교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전제된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일체는 유심조다.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이다. 그래서 어, 원효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효대사가 당나라의 국법을 가려고 할 때 동굴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그 동굴에서 아주 목이 말라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고 달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을 그거를 마시면서 그렇게 달게 느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분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이 세계는 오직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세계가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면 여러분이 잘 살거나 못 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팅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살거나 못 사는 거로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연역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추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결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명상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곧 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되면 양자역학이 마음과 물질이 어떤 상호관계를 주고 어떻게 똑같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역시 이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치가 궁금하면 불교 경전 속에서 양자역학 속에서 내 마음이 곧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 마음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나의 심리의 법칙인데, 나의 마음속에는 나를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저주하는 생각과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의 생각과 마이너스의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예를 들자면 인류대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보통 대학교에 중간적으로 다니고 싶은 마음,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예,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대에 수석으로 입학하려면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대학에 중간 성적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반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다음에 상을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그다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야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요. 하나는 아주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실패하기를 원하는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내가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의 아빠가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사업이 잘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 거예요. 근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왜 그러냐면은 사업에 성공했다가 옆집에 내 친구 누구처럼 너무 잘 나가 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에 두는 정신을 팔을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이 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쇠와 좌석과의 차이점과 같아요. 여러분들 쇠에 100 그램짜리 쇠, 그러니까 주먹만 하겠죠. 주먹만한 쇠와 그다음에 주먹만한 자석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는 같아요. 구성 요소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자석은 NS극이 일렬로 정립이 돼 있고 쇳덩어리는 NS극이 서로 안에서 충돌을 해서 NS극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바깥으로 힘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면 1 번의 원칙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데
무엇이 이것을 막느냐 하면은 서로 상반되는 감정, 서로 상반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제2의 법칙 혹은 심리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아 행복하기를 불행하기를 바라는 두 개의 상반된 요소가 있다. 자, 세 번째 마음의 법칙이에요. 자, 1 번과 2 번을 잘 보면 세 번째가 나와요. 1 번이 뭐예요? 마음은 곧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서로 상반되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둘로 나뉘어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의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주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갈등의 요소가 있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뭐라고요? 멈추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스톱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creative mind 이 창조적인 마음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 액티브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명상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자, 한번 명상의 원리를 지금 설명했는데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됐나요? 소리 크게 한번 내서 대답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해 좋아요. 어 자, 이해가 된 학생들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좋아요. 자, 내려 주세요. 자, 손 내려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이렇게 올해 토끼해예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새롭게 접근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대원칙 아래 명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생각을 멈춰야 돼요. 자, 멈춰야 되는데 자, 또 원칙이 원리가 나와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한 번 일으킨 생각은 그에 해당하는 저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굴러가요. 한 번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은 얘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한 번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얘는 계속해서 굴러가요. 언제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저항, 레지스턴스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구슬 구슬치기는 여러분들이 안 해 봤을 거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당구.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요렇게 굴리는 거 뭐라고 하죠? 볼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구슬, 당구공, 보울링 얘들이 한번 굴리면 어디까지는 계속 가요. 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추는데 그건 저절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음. 어. 여러분들 차를 예를 들어 보죠. 차가 운전 엔진을 딱 껐을 때 한동안은 굴러가다가 멈추잖아요. 만약에 차바퀴와 밑바닥에 저항이 없으면 얘는 계속 굴러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은 계속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이거든 아니면 긍정적이거든. 자, 그런데 저항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만나면 얘는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다가 휴식을 선사해야 돼요. 자, 휴식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가장 재미있을 때 부모님 중에 누가 불러요. "나와서 밥 먹어요." 여러분들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나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 좀 끝내고." 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재미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졌어. "우리 지금 백화점에 갈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면 너는 백화점에 같이 못 가." 그래서 밥에 나와서 밥을 먹고 백화점을 갔다 오면 그 에너지가 멈춰졌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강한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식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주의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면은 주의 전환을 그 서브젝트를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서브젝트를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때 전환하는 대상 가운데서 가장 손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호흡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호흡에다가 주의 집중을 하는 원리를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하거나 여러분들이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마음에 계속 지속되어지는 부정적인 것이 멈춰지고 쉬워지고 클린싱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근데 학생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됐을까요? 자, 왜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고 왜 숫자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손을 한번 들어 줘 보세요. 다 이해가 됐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오늘 인제 실수에 실제 수행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보다도 완전한 휴식, 완전한 집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호흡에 집중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단전 배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집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코에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의 호흡이 집중하는 것은 계속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기가 두뇌하고 가까워서 자칫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도를 제대로 안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머리하고 심장하고 좀 멀리 떨어진 단전,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양손을 단전에다가 요렇게 대고 양손을 배 옆으로, 자, 꼭 이렇게 이 두 손을 이렇게 뭉치지 않아도 양쪽 옆으로, 배 옆으로 살짝 손을 벌려 줘도 돼요. 배 옆으로 손을 벌려 줘서 배 옆에를 잡고 내 배가 나올라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인다. 어. 보입니다, 스님. 보여요. 이게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자, 단전 호흡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쉬는 거예요. 먼저 내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쉬고 그다음에 이제 숨을 참기가 인제 어려우면 그다음에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보이죠? 숨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죠? 자, 또 내쉬고 들어가죠? 자, 한참 내쉬고 나면 숨이 가쁘죠? 자, 그러면은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내쉴 때 배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그다음에 들이쉴 때 배가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배를 바라본다. 내쉬고 들이쉬고. 자, 1 부터 20 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내쉬고 들이키고. 하나, 내쉬고 들이키고. 둘.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20 번의 호흡을. 자, 마음이 완전히 단전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을 멈추고 주의 전환을 함으로써 멈출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떠주시고, 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자리를 좀 바꾸고 다리를 좀 펴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쭉 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자, 몸을 좀 움직여 주시고, 자, 이때 어, 몸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어 주세요. 무릎을 꿇어 주시고, 자, 무릎을 꿇어 주시고, 자, 두 손 깍지를 껴 주세요. 두 손 깍지를 낀 다음에 손을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앞으로, 자, 그래서 손바닥을 쫙 펴야 돼요. 요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손바닥을 완전히 펴 주세요. 바로. 자,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손을 우회로 쭉 올려 주세요. 숨 내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쫙 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옆구리가 최대한으로 일자로 펴지도록 해 주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어 주세요. 바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주세요. 바로. 자, 두 손을 뒤로 깍지를 껴 주세요. 뒤로 깍지를 껴 준 상태에서, 자, 무릎을 완전히 가능한 한 벌려 주세요. 무릎을 완전히 벌려 주세요.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 왼쪽으로. 바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 오른쪽으로. 바로. 자, 이제 자리를 해 줘 보세요. 인제 다리 저리고 무릎 아픈 것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다시 편안하게 앉아서, 자, 두 번째 2차 시도. 이때는 1 부터 50 까지 하는데 숫자를 언제 세는가? 숨을 내쉴 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숨을 내쉴 때 숫자를 세냐면, 인간의 정신작용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냐면 숨을 내쉴 때예요. 그래서 마음을 숫자에 메워두고 숫자로 컨트롤해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쉬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허리를 쭉 펴주시고, 자, 손을 배 혹은 무릎에다가 얹어 주시고, 숨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억지로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의 호흡에 맞춰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50 까지 세면서 쉬고 멈추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까지 다 숫자를 셌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새해 첫 번째 명상하는 날이라서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 원리를 알고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써 오늘 명상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보살님이 한번 질문 한번 받아줘 보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매일같이 명상하도록 하세요. 다음 달에 봬요.